대표님, 네. 최근 상담 사례 중에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나요? 최근에 이제 신랑분들이 그 다른 회사나 또는 브로커들한테 결혼을 해서 어떤 그 신랑분이 피해를 입는 사례. 이런 상담이 이제 몇 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 신랑분이 회사에 계약서도 안 써. 신랑분이 사전에 서류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해. 그렇게 뭐 영상으로 대충 말씀 보듯이 여자 소개하면서 그 여성을 베트남에 와서 만나갖고 막 빨리빨리 진행하고 돈 주세요. 이런 식이에요.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신부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회사에서 나 몰라라. 이런 식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. 아니, 신랑이 그러니까 알 거 아니에요. 신랑들도 아니 가서 그냥 그 사장이 가서 적으면 돼요. 뭐 가서 하면 돼요. 사장들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베트남의 현지의 브로커들은 신랑들 보고 그냥 오세요거든요. 현지의 브로커들은 그냥 오세요. 안 그러면 계약금 얼마 보내세요. 대신 한국 업체든 이래든 처음에 계약금은 다 얼마 보내라 그래요. 문제는 신랑분 서류를 아무것도 안 해. 신랑분 서류는 정확하게 신랑 직업에 대한 서류, 그 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서, 그 다음에 건강검진, 범죄경력서 요 네 가지를 베트남 말로 번역 공정을 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. 아, 입국할 때 예. 신랑이. 그렇죠. 사전에 신랑 입국하기 전에 요 네 가지를 딱 번역을 해놓고 해서 그 다음에 신부를 만나고 이 신부에 대해서 건강검진 반드시 해서 신랑 앞에 보여주고 신랑 것도 보여주고 서로 이렇게 해서 서로 마음에 가는 신부를 이제 일단은 계속 만나는 걸 동의를 하든가 뭐 약혼을 동의하든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. 이게 사전에 이 기간을 담은 2, 3일이든 이렇게 주도 안 하고 오자마자 결정. 그 다음날 약혼식. 막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신랑이 멍하죠. 아무것도 확인한 것도 없고.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신부가 문신도 있는 게 나오고 신부가 결혼했던 사람에도 티 나오고 막 티 나오는 거예요. 응? 그러니까 사전에 신랑 서류도 준비하고 신부 서류도 볼 거 보고 최소한 여기서 이 신부와 계속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 결혼을 앞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최소한 2, 3일 정도. 최소 이틀 이상은 해야 된다 이 말이죠. 아니, 신랑이 아무리 정신없어도 그렇지. 그렇게 근데 밀어붙이면 업체에서 밀어붙여 버리면 신랑은 끌려가요. 이해가 잘 안 돼요.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는데 끌고 간다고 끌려가요? 한국에서 영상 말씀 봤잖아요. 예? 와서 그 신부 저 신부 괜찮아요. 첫눈에 괜찮아요. 그냥 그대로 진행. 근데 신랑분이 좀 뭐뭐뭐뭐 해도 그냥 업체가 밀어붙여 버리는 거죠. 이해가 잘 안 돼요. 근데 그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. 자, 신랑들은 여기 와놓으면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, 대부분이. 근데 이제 현지에서 직접 신부들을 한 명, 한 명 이렇게 만나보고 그 신부가 본인이 봤을 때 괜찮다. 그러면 그 다음 저녁에 그날 데이트도 하고 그 다음날 신부에 대해서 체크할 것도 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최종 결정을 해야 돼요. 중간에 이 신부를 만나겠다 가결정은 할 수 있죠. 얼마든지. 최종 결정 전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는 문제고 새로운 다른 신부를 말씀 볼 수도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래요. 그렇게 피해를 입고 나서 그 업체하고 이제 돈 문제로 싸운단 말이에요. 네, 돈 문제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부에 대해서 서로 누가 책임이냐. 현지에서 결혼시키는 사람 책임이다. 한국 사장은 나 몰라라. 응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대신 자 신부를 여기서 만나보고 같이 대화도 해보고 이래서 결정을 만약에 했어도 약혼식을 하고도 최종적으로 전통 혼례하기 전까지는 연애 기간이라고 하죠. 자, 일부 업체들 자 신부 소개해줘. 둘이 데이트하세요. 둘이 문자 주고 받으세요. 나중에 전통 혼례 할 때 최종 결정한다. 그 사이에 깨지는 게 많죠. 왜? 서로가 결혼을 결정 안 한 사이고
약혼을 해놓는다는 건 결혼을 결정한 사이로서 둘이 데이트하고 연애를 하는 거. 신랑들이 놀러 왔어도 같이 여행도 갈 수 있고, 대신 두 사람이 문자 주고받고 만나서 낮에 만나고 데이트하고 깊은 대화가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문자만 주고받는, 그건 어떻게 보면 편팔 개념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전통 혼례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파혼을 해도 된다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좋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냥 무작정 오세요. 결혼시켜놓고 나중에 돈 다 받고 나 몰라라. 이렇게 되는 게 피해를 입는 게 많은 거예요. 저희 회사에도 그렇게 피해를 입어서 온 신랑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.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. 신랑이 그러니까 이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. 저한테 신랑 요구를 아니 요구를 해도 그쪽에서 이미 계약금 보내두고 나면 탁 태도가 변한다 그랬거든요. 그 신랑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, 응? 그 다음에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장이 이거야 그거 안 돼요 끝. 그러니까 본인이 업체 기준에 따라가는데 본인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언제든지 입체 사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들어주는 사장.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어떻게든 만나든 전통 혼례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연애 기간으로서 신부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신랑이 파혼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파혼을 할 수 있는 업체. 그렇게 가야 돼요. 그 연애 기간이라고 주느냐 안 주느냐. 그런 신랑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순진한 신랑분들이죠. 제가 상담했던 분들도 상담을 하고도 그분이 나중에 몇 달 지나서 연락이 오면 보니까 다른데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어갖고 다시 저한테 연락하는 분도 있으니까. 어? 근데 이제 제일 신랑분들이 말하는 게 처음에 부르는 금액이 낮은 업체. 첫째 조심해야 돼요. 처음에 부르는 금액 낮게 해놓고 계약해놓고 진행하면서 나중에 무슨 비용 실질적으로 신랑 용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말도 안 해요. 전통 혼례도 얼마가 드는지 말도 안 해. 응? 일단은 처음에 무조건 낮게 불러놓고 계약서 쓰게 만들어 놓고 계약금 받고 계약금을 줬으니까 신랑이 또 아까우니까 진행 따라와요. 와서 보면은 특히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신랑들한테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. 대부분이 다 아기 있는 여성하고 이혼한 사람들이에요. 베트남. 예. 베트남. 재혼녀, 아기 있는 사람.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밝히죠. 어? 돈 들어갈 게 많다. 용돈을 줬는데도 금방 없다. 왜? 사실 일단 미혼 여성과 아기가 있는 여성은 돈 들어가는 게 다르죠.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나이가 진짜 뭐 아주 많아가지고 아기를 놓을지 안 놓을지 모르는 분들은 뭐 아기 있는 여성하고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됐으면은 40대 말 50대 초반이라도 미혼 여성. 그런 사야.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것. 약혼하고 신랑이 돌아갔는데 얼마 안 돼서 용돈 떨어졌어요. 뭐 서류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갔어요. 그 신부는 가차없이 잘라야 됩니다. 자, 저희도 얼마 전에 파혼을 한 명 시켰습니다.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어요. 그 중에 신부가 한국 신랑이 돌아가서 일주일 만에 벌써 용돈 더 주세요. 왜 용돈 왜 없어요? 그러니까 서류 하는데 많이 들어갔어요. 서류 하는데요. 한국 돈 2, 3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. 여권 만드는데 또 한 1, 2만 원 더 들어가겠죠. 그 외에는 그게 야들이 용돈 떨어져서 어디 썼냐 물으면은 서류 하는데 많이 들어갔어요.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. 씀씀이가 해픈 여성이라는 거예요. 그런 여성도 가차없이 파혼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. 나중에 더 좋은 신부 만나요.